안녕하세요. 책 읽는 남자 리딩맨 써니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지난번에 이어서 큰바위 얼굴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번에 게더 골드가 이제 등장하는 씬에서 일부는 낭독을 해드렸는데요. 어,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큰바위 얼굴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는 재산을 계산하는 데만도 오랜 시일이 걸릴 만큼 큰 부자가 되었을 때에 그의 고향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기가 출생한 고향에 돌아가서 여생을 마치겠다고 결심했다. 그렇게 생각하자 그는 자기 같은 백만장자가 살기에 적합한 대궐 같은 집을 짓게 하려고 한 능숙한 목수를 고향으로 보냈다. 먼저 말한 바와 같이 벌써 이 골짜기에는 게더고울드야말로 지금까지 오래 기다렸던 예언의 인물이요 그의 얼굴은 틀림없이 큰바위 얼굴 그대로라는 소문이 돌았다. 지금까지 그의 아버지가 살고 있던 초라한 농가집 터에 마치 요술의 힘으로 꾸며놓은 듯한 굉장한 건물이 선 것을 본 사람들은 그 소문이 거짓 없는 사실일 게라고 점점 더 믿게 되었다. 어니스트는 예언의 인물이 드디어 그가 태어난 고향에 나타났다는 생각으로 몹시 마음이 설레었다. 그는 어린 마음으로 막대한 재산을 가진 게더 골드는 곧 자선의 천사가 되어 큰바위 얼굴의 미소와 같이 너그럽고 자비스럽게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돌보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늘 하듯이 큰바위 얼굴이 자기에게 답례를 하며 친절하게 자기를 보아주리라고 상상하면서 그것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꾸불꾸불한 길을 따라서 빨리 달려오는 마차 바퀴 소리가 들렸다. 야, 오신다. 도착하는 광경을 보려고 모인 사람들이 외쳤다. 위대한 게더 고울드 씨가 오셨다. 네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길모퉁이를 속력을 내어 달렸다. 차 속에서 창밖으로 조금 내민 것은 조그마한 늙은이의 얼굴이었다. 그의 피부는 마치 자기 자신의 마이더스의 손으로 빚어 만든 것 같은 누른 빛이었다. 이마는 좁고 작고 매서운 눈가에 수많은 잔주름이 잡혔으며 얇은 입술은 꼭 다물려 더욱더 얇게 보였다. 큰바위 얼굴과 똑같다. 사람들은 소리를 질렀다. 옛날 사람의 예언은 참말이다. 마침내 위인은 우리에게 오셨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옛날 사람이 예언의 얼굴과 똑같다고 믿는 데에는 어니스트는 정말 어리둥절하였다. 길가에는 때마침 먼 지역으로부터 방랑해 온 늙은 거지 하나와 어린 거지들이 있었다. 이 불쌍한 거지는 마차가 지나갈 때 손을 내밀고 슬픈 목소리로 애걸을 하였다. 누런 손이 이것이야말로 재물을 긁어 모은 바로 그 손이었다. 마차 밖으로 나오더니 동전 몇 입을 땅 위에다 떨어뜨렸다. 그것을 볼 때에 이 위인을 게더 고울드라고 부르게 된 것도 그럴듯하지만 스케터 카퍼 즉 황금을 주워 모으는 사람을 견주로 한 말로 스케트 카퍼라 불러도 그 별명은 똑같이 들어맞을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전과 다름없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큰바위 얼굴과 똑같다고 소리쳤다. 그러나 어니스트는 낙심하면서 주름살이 많이 잡히고 영악하고 탐욕이 가득 찬 그 얼굴에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산 허리를 쳐다보았다. 거기에는 맑고 빛나는 얼굴 모습이 모여드는 안개에 쌓여 막 지려는 햇빛을 받고 있었다. 그 형상은 그의 마음을 한없이 즐겁게 하였다. 그 후덕한 입술은 무슨 말을 하는 것만 같았다. 그 사람은 온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사람은 꼭 온다. 세월은 흘러갔다. 어니스트도 이제는 소년이 아니다. 그는 젊은이가 되었다. 그는 그 골짜기에서 사는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일이 별로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일상생활에는 유달리 뚜렷한 점이 없었던 것이다. 그가
남과 다른 점이 있다면 아직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혼자 떨어져서 그 바위 얼굴을 쳐다보며 명상을 하는 점이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는 참으로 바보 같은 짓이었다. 그러나 어니스트는 부지런하고 친절하며 사람이 좋고 자기가 할 일은 어김없이 하였으므로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는 않았다. 사람들은 그 큰바위 얼굴이 그의 선생님이라는 것과 큰바위 얼굴에 나타난 높은 감정이 이 젊은이의 가슴을 다른 사람의 그것보다 더 넓고 깊고 인정미가 가득 차게 만든다는 것을 몰랐다. 그들은 그 큰바위 얼굴이 책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지혜를 주며 또 그것을 쳐다봄으로써 다른 사람의 추행을 보고 경계를 하여 현재의 생활보다 더 나은 생활이 앞으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몰랐다. 어니스트도 그 가운데서 또는 화롯가에서 그리고 그가 혼자 깊이 생각하는 어느 곳에서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상과 감정이 사람들과의 접촉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더 품격이 높은 것임을 몰랐다. 그의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오랜 예언을 일러주시던 때와 다름없는 순박한 그는 골짜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 얼굴을 쳐다보며 그것과 똑같이 생긴 산 얼굴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아직도 이상스럽게 생각하였다. 이러한 동안에 게더 고울드는 죽어 땅속에 묻혔다. 기괴한 일은 그의 육체요 영혼이었던 재산은 그의 생전에 사라져버리고 우글쭈글하고 누런 살갗으로 덮인 산 해골만이 그에게 남더라는 것이었다. 그의 황금이 녹아 쓰러지면서부터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은 이 거덜난 상인의 천한 생김새와 산 위에 있는 장엄한 얼굴 사이에는 서로 닮은 점이라고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생전 중에 벌써 그를 존경하는 마음이 부쩍 줄었고 죽은 뒤에는 까맣게 그를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이 골짜기의 태생으로 여러 해 전에 군대에 들어갈 수 없는 격전을 겪고 난 끝에 이제 와서는 저명한 장군이 된 사람이 있었다. 본명은 무엇인지 잘 모르나 병영이나 전쟁터에서는 올드 블러드 앤 던더라는 별명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 백전의 용사도 이제는 노령과 상처로 몸이 허약해지고 소란한 군대 생활과 오랫동안 귓속에 울려오던 북소리며 나팔 소리에 그만 실증이 나서 고향에 돌아가 안식을 얻어보려는 희망을 발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골짜기의 흥부는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올드 블러드 앤드 던더 장군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기 위하여 전에는 몇 해를 두고 한 번도 거들떠보지 않던 큰 바위 얼굴을 쳐다보며 시간을 보냈다. 큰 잔치가 벌어지는 날 어니스트는 골짜기 사람들과 함께 일자리를 떠나 숲속의 향연이 마련되어 있는 곳으로 갔다. 어니스트는 발돋움을 하여 이 저명한 큰 손님을 먼 빛으로라도 보려 하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축사와 연설과 장군의 입에서 흘러나올 답사를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으려는 듯이 식탁 주위에 몰려들고 따라온 군대는 호위병의 직책을 다하느라고 총검으로 사람들을 무지하게 밀었다. 성품이 원래 겸손한 어니스트는 뒤로 밀려 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큰바위 얼굴이 있는 쪽으로 향하였다. 그는 전과 다름없이 성실해 보이고 오래 마음속에 품고 있던 친구를 대하듯 다정히 그를 마주보고 미소를 띠는 것이었다. 이때 이 영웅의 용모와 멀리 산허리 위에 있는 얼굴과를 비교해보는 여러 사람들의 말이 들렸다. 판에 박은 듯한 똑같은 얼굴이다. 한 사람이 기뻐 날뛰면서 외쳤다. 영락없이 갔구나. 바로 그 얼굴이야. 또 다른 사람이 맞장구를 쳤다. 담담하다. 저건 올드 블러드 넌더가 바로 커다란 채경 속에 비쳐있는 것 같은걸? 하고 셋째 사람이 외쳤다. 아무렴 그렇고 말고 장군이야말로 고금을 통하여 가장 위대한 인물이거든. 그리고는 이 세 사람이 함께 높이 소리쳤다. 그것이 군중에게 전파처럼 퍼져서 수천의 입으로부터 큰 고함 소리를 일으키고 그 고함 소리는 산중 수마일을 울려 퍼져나가서
큰바위 얼굴이 천둥 같은 숨결로 고함 지른 것이나 아닌가 하고 의심할 정도였다. 장군이다, 장군이다. 마침내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쉬, 조용히. 장군이 연설을 하신다. 그 말대로 식사가 끝나고 박수갈채 속에 그의 건강을 위한 축배가 올려진 뒤를 이어 장군은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하여 일어섰다. 어니스트는 그를 보았다. 그의 머리 위에는 월계수 얽힌 푸른 나뭇가지가 아치를 이루고 깃발은 그의 이마에 그늘을 지어주듯 축 늘어져 있었다. 그리고 또 숲이 트인 곳으로 큰 바위 얼굴도 볼 수 있었다. 그러면 이들 사이에는 사람들이 증언한 바와 같은 유사함이 정말 있었던 것일까? 어니스트는 그러한 점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 그는 수없는 격전과 갖은 풍상에 찌든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는 정력이 넘쳐 흐르고 철석과 같은 의지가 나타나 있었다. 그러나 선량한 지혜와 깊고 넓고 따사로운 자비심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큰바위 얼굴은 준엄한 표정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한편에는 분명히 더 온화한 빛이 있어서 그 표정을 녹이고 있었다. 예언의 인물이 아니다. 어니스트는 군중 사이를 빠져나가면서 홀로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도 더 기다려야 할 것인가? 또다시 여러 해가 평온한 가운데 흘러갔다. 어니스트는 아직도 그가 태어난 골짜기에 살고 있었고 이제는 이미 중년의 남자가 되었다. 그리고 미미한 정도나마 차차 사람들 사이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는 지금도 예전과 같이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 여전히 순박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생각하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였고 생애의 가장 좋은 시절의 태반을 인류를 위해 훌륭한 일을 해보겠다는 신성한 희망으로 보내왔었다.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전도사가 되었다. 그의 맑고 높은 순박한 사상은 소리 없이 그의 덕행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그것은 또 그의 설교 중에서도 흘러나오는 것이었다. 그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깊은 감명을 받고 새로운 생활을 일으켜 나가게 할 진리를 토했다. 청중은 바로 자기네의 이웃 사람이요 친근한 벗인 어니스트가 범상한 사람이 아니라고는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어니스트 자신은 꿈에도 그런 생각을 품지 않았다. 그러나 개울물의 속삭임과도 같이 한결같은 힘으로 그의 입에서는 아직까지 그 어느 누구도 말해보지 못한 사상이 술술 흘러나오는 것이었다. 얼마간 시간이 흘러 사람들의 마음이 냉정해지자 그들은 올드 블러드 앤 던더 장군의 험상궂은 인상과 산 위에 있는 자비로운 얼굴과는 비슷한 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또다시 큰바의 얼굴과 똑같은 얼굴이 어떤 저명한 정치가의 넓은 어깨 위에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신문에는 그것을 확인하는 많은 기사가 실렸다.